제8막은 매헌공 문중 후손들의 훌륭한 문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세 창발은 1599년부터 1653년까지 사셨다. 겸익의 첫째 아들이고 주남에서 살았고 배는 평산신씨이고 묘는 고야산 선영 강성문씨 묘의 하에 있다. 창발 할배의 성함은 왕명에서 딴 이름으로 창왕과 발왕을 합한 예사롭지 않은 이름이다. 고열리 산 네번지 모친 강성문씨 바로 좌측 아래에 있고 상석은 있으나 행적에 대한 문헌은 미상이고 대평산신씨 사충의 딸로 1602년 임진년 5월 25일 탄생하시어 1663년 3월 26일 62세에 졸하시고 묘는 하평이다. 8세정헌 1629년부터 1676까지 사셨고 세거지는 덕계이다. 공의 자는 국보, 일직손씨 할매의 차남으로 태어나셨으며 묘는 덕계산 제1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덕계에서 사신 것으로 보이며 47세까지 사셨다. 배는 경산전씨로 기업의 딸이고 1630년생이며 1664년 졸하시고 묘는 하평이고 두 번째 할매는 월성김씨 이상의 딸이며 1640년생이고 1712년 졸하시고 묘는 연답산 선영하에 있다. 8세정에는 1631년부터 1698년까지 사셨고 세거지는 대여이다. 공의 자는 공복, 호는 명평, 일직손씨 할매의 삼남으로 태어나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중대마을에서 거주하였다. 공께서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간 우애가 깊었으며 학문에 정진하여 문장과 학식이 뛰어났다. 효종 10년 1659년 2월 9일 울산향교에서 사림 10명과 더불어 국왕서원 창건을 발의하고 1693년 국왕서원장으로 향내 학풍을 크게 일으키고 유지빌책을 남겼다. 묘소는 울주군 웅촌면 관동리 남월 중분간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임진왜란 때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피난한 원적산 미타구를 바라보고 있어 죽어서도 그 효심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형을 아버지처럼 섬겼다고 삼강록, 과영남읍지 1895, 울산읍지 1899, 1902 등에 전한다. 3대1 정의공의 학문적 유산. 매헌의 오자 정의공은 울산향교 석전을 지내면서 향중사림들과 국왕서원을 창건하여 국왕서원장을 지내면서 향내 학풍을 일으키고 유지빌책을 남기고 학성세보 작업에 참여하여 학성이 씨를 나라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을 칭송하는 시이다. 정의공의 큰 공로는 대대로 이어지며 학문이 풍성해져 후세까지 빛나네. 서원을 세워 학문을 장려하고 고전을 이어받아 그 이름을 널리 알렸네. 문학은 사림 가운데서 융성하고 향기는 먼 길까지 퍼져나가네. 한 권의 유집이 여전히 전해지고 후손들은 존경하며 마치 집에 오르듯 하네. 세보 작업에 참여하여 이름을 빛냈고 가문은 존중받아 사방에 울려 퍼지네. 공적은 장대하고 대대로 전해지며 후손들은 영원히 그 덕을 기리네. 이 한시는 정의공의 학문적 공로와 후손들에게 전해진 가문의 명성을 기리며 그가 국왕서원과 학성이씨 세보작업에 헌신한 점을 강조한 글입니다. 3대 이정의 공의 후손 공로 찬양. 최초 학성이씨 족보를 만드는 데에는 매헌공의 가세가 주도하고 육형제의 대표로 정의공은 국왕서원을 창건하는 등의 울산사림을 이끌었고 문구공은 성균관 진사였고 정의공의 후광에 재조명되어 근호공과 석진공이 문과에 급제하고 근호공은 지평을 장찬공도 의금부도사 벼슬을 하니 조선건국 이래로 울산의 경사였음을 칭송하고자 한다. 가문에 빛나는 번영과 종족의 융성족보를 처음 완성하여 만세토록 전하고 세대가 이어져 덕업이 끊임없이 이어지네 정의공이 앞장서서 국왕서원을 창건하고 문구공은 성균관 진사로 명성을 드러냈다. 근호공과 석진공은 문과에 급제하고 정의공의 후광에 그들의 업적이 다시 빛나리. 근호공은 지평의 자리에서 조정의 이름을 떨치고 장찬공도 의금부도사로 덕과 행실을 드러냈네. 조선 건국 이래로 그 명성은 멀리 퍼져나가고 울산의 경사로 사림들이 존경하며 빛나네. 같은 혈맥의 향기가 세상 갖가지 퍼지고 가문의 덕은 영원히 하늘처럼 넓게 전해지리. 이 시는 매헌공 후손들의 족보 간행과 그들의 업적을 기리며 가문의 영광을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팔세정에는 1633년부터 1687년까지 사셨고 석천이 세거지이다. 공의 자는 언경이고 일직손씨 할매의 사남으로 울주군 웅촌면 대여리에 거주하시다가 석천리로 입향하여 55세까지 사셨으며 묘는 석천리 내곡 제2위 병좌향이고 상석이 있다. 배는 고령 김씨로 자윤 이휘의 딸이고 1633년생이며 1705년 졸하셨다. 묘는 석천리 뒷산 제1공에 있다. 오정 김방한 등 향내 하구들과 교유하면서 구강서원 창건에 참여하고 포은 정몽주 선생 포은집 연보 편찬에도 참여하는 등 세인들이 그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5. 팔세정지는 1636부터 1686년까지 사셨고 초천이 세거지이다. 공의 자는 진경이고 일직손씨 할매의 오남으로 태어나서 울주군 웅촌면 대여리에 거주하시다가 초천리로 입향하여 후손들과 세거하였다. 향내 하구들과 교유하면서 구강서원 창건에 참여하였고 51세까지 사셨다. 배월성이씨 우선의 딸이다. 1636년생이고 1776년 졸하였다. 묘는 웅상면 내산곤지 전곡 제3위 간좌향 상석이 있다. 정지할아버지는 고열리 1893번지에 묘소가 있었으나 문중 묘원 조성으로 2017년 초천으로 이장하였다. 6. 팔세정신은 1638년부터 1699년까지 사셨고 세거지는 명곡이다. 공의 자는 집중이고 일직손씨 할매의 육남으로 웅상 명곡에서 62세까지 살았으며 묘는 웅상면 내상점동에 있다. 공은 천부적으로 그 자질이 특출하여 범상치 않으시고 성장하여서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모의 뜻을 잘 따랐으며 형제간의 우애도 돈독하였다. 일생 동안 일을 처리함에 있어 흠결 없이 항상 바른 길을 걸어 살아서는 주위로부터 원망이 없었고 돌아가셨어도 그 녹을 영원히 떨치었다. 배는 경산전시로 기업의 딸이고 1640년생이며 1685년 졸하시고 묘는 할배와 같은 산에 있고 두 번째 할매는 고성희씨로 광도의 여식으로 1662년생이며 1725년 졸하시고 묘는 웅촌면 간곡리 뒷산 간좌로 상석이 있다. 7. 구세문욱은 1658년부터 1737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빈수, 매헌 겸익의 손자이다. 정지의 장자로 울주군 웅촌면 초천리에서 태어났다. 공께서는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서 향리의 숭앙을 받았으며 영조 41년 구강서원장을 역임하였다. 묘는 웅상면 고야 내산 선영상 제2위에 있었으나 이장하였다. 배는 밀양박씨 서한의 딸이고 1657년 출생하시어 1734년 졸하시어 동원 제1위에 있었으나 이장하여 합평하였다. 8. 구세문구는 1672년부터 1721년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위수, 호는 수아, 매헌 겸익의 손자이고 명평정예의 장자로 울주군 웅촌면 대여리에서 태어났다. 공께서는 어려서부터 뜻이 크고 문장이 탁월하셨는데 숙종 22년 1696년 25세에 식년시 생원과 3등 21인 입격하여 성균관 생원을 하시고 누른 이광정 진사허시 등과 더불어 양진서시를 세우고 많은 문화생을 길러냈다. 백패와 유집이 전한다. 8대1 문구공의 양진서시를 찬송하다. 문구공은 매헌공의 손자이고 정의의 장자로 25세에 식년시 생원과 3등 21인 입격하여 성균관 생원하시고 누른 이광정, 허시 등과 더불어 양진서시를 세워 많은 문화생을 양성함을 칭송한 시이다. 매화의 향기가 산과 냇물에 가득하고 누른의 높은 학풍은 대대로 전해지네. 붓과 먹을 갈수록 뜻은 더욱 굳어지고 문장의 별빛이 찬란히 푸른 하늘을 비추네. 허 선생은 경전을 논해 100가지 길을 열고 이 공은 학문을 가르쳐 10,000가지 재능을 기르네. 소나무와 대나무 정자 앞에서 성인의 글을 읽고 맑은 샘물이 돌 위로 흘러 새 속에 티끌을 씹네. 학문은 1000년 동안 도장을 높이 세우고 인류는 만대에 걸쳐 질서를 바로잡네. 독실한 실천이 끝이 없으니 하늘과 땅이 빛나고 재능 있는 인재들이 구름처럼 모여 조정을 바로 세우네. 9. 구세문홍은 1676년부터 1755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계응이고 매헌 겸익의 손자이고 명평정의의 차자로 웅촌면 대여리에서 태어났다.
공께서는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서 향리의 수망을 받았으며 향청별감과 좌수를 여러 차례 역임하고 영조 8년 1732년 국왕 서원장 맡아 향내 문풍진작에 기여하였다. 묘는 화철산 해동 간좌이고 배 영산신 씨는 1678년 생하시어 1716년 졸하시고 묘는 웅상면 삼려산에 있다. 10세 시우는 1707년부터 1786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윤경, 매헌 겸익의 증손이고 수와 문구의 셋째 아들이다. 공께서는 가훈을 이어받아 학문에 정진하여 문장과 언론에 뛰어났으며 향청별감과 좌수를 역임하시고 많은 유고를 남겼다. 유문행과 유집은 산실되고 단선원 삼령문과 만제시만 약간 있고 묘는 온양읍 화철산 오좌이다. 10세 시룡은 1713년부터 1742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운경이고 언경정례의 손자이며 백야 문백의 차자이다. 1737년 영조 15년에 무과에 급제하셨다. 관직은 부전이나 무과에 급제한 것으로 보아 많은 일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묘는 석천리 선영하 제2위 술좌이고 상석이 있다. 11세의 채는 1706년부터 1776까지 사셨으며 공의 자는 군석, 호는 신독제, 매헌 겸익의 현손으로 시발의 아들이다. 공께서는 족질 태화당 리광희의 문화에서 사사하여 학문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영조 42년 1766년 국왕서원장을 역임하고 신독제유고 한 권을 남겼다. 공의 묘는 무동선영하 제2위 을좌이다. 11세의 창은 1725년부터 1781까지 사셨다. 시탄의 아들로 입계하였고 공의 자는 화언이고 호는 근제이다. 매헌 겸익의 현손이고 생부, 시탄의 아들로 웅촌면 대여리에 거주하였으나 직관의 권유로 석천리로 이거하였다고 한다. 공께서는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으며 문장과 레학에 탁월하여 당대 이름을 떨치고 유집 한 권을 남겼다. 영조 41년 1765년 석천리 자신의 보리밭에 축조한 77칸 고택은 1997년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호로 지정되고 묘소는 울주군 청량면 중리화장산 아래 도소람 우분건좌이다. 집터와 묘터가 모두 길지에 자리 잡고 있어 후손들이 크게 발복하였다고 한다. 12세경도는 1728년부터 1807까지 주남에서 사셨다. 공의 자는 신겸이고 호는 인화이다. 매헌 겸익의 5세손이고 강성문씨 할매의 아들 창발부터 필성시태 몽상으로 5대째 독자로 이어져 내려와서 경도께서 새 아들을 낳아 중리문중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화공께서는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염악을 짓고 3년 동안 명효하였는데 시종 한결같아 사람들이 효자라고 일컬었다. 경사를 깊이 공부하여 효성과 학문이 돈독하였다고 울산읍지에 실려있다. 14대1 인화공 찬송글. 인화 경도공은 매헌 겸익의 5세손이고 창발부터 필성 몽상시태 경도까지 5대로 내려오다 아들 3명을 낳아 가문을 번창하게 하였으며 염악을 짓고 3년 동안 염효사리로 효행록에 등재된 효자이며 경사와 예학에 통달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어버이에게 질환이 있으면 입으로 종기를 빨고 대변을 맛보면서 봉양하였으며 효성과 학문이 돈독함이 삼광록과 울산읍지에 실려있으며 가문을 번창하게 하신 우리 가문에서는 최고의 칭송을 받는 선조임을 표현한 글이다. 인화의 고결함이 소나무 봉우리에 비치니 효행은 3년상을 지키며 외로운 등불을 밝혔네. 쓴 약을 맛보고 부모의 병을 걱정하며 종기를 빨며 달빛 아래 기다렸도다. 시서의 통달에 예약을 깊이 알았고 덕의 본보기가 되어 가문을 세세토록 빛내었네. 맑은 바람은 당 위에 불고 난초 향기는 멀리 퍼지니 경도에 남긴 향기는 영원토록 이어지리 가문의 명성을 북두성처럼 드높이고 겸익의 가르침은 후손에게 계승되었네. 매헌의 핏줄이 번성의 운을 열고 소나무와 잣나무에 변치 않는 푸름이 조상의 영혼을 지키리. 12세 양호는 1737년부터 1811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용호, 호는 반계이며
겸익의 오세손이고 신독제 의체의 장자로 울산부 온양면 덕실리에서 태어나 1786년 석천리로 이거했다. 활산 남용만 문화에서 수학하여 학문이 일취월장하여 대과에 5차례나 응시하였으나 당시 노론 정권기 과거제도의 폐단으로 등과하지 못하였다. 수호 서성린을 스승으로 모셨고 최종경과 울산도 호부사 정재원 부자와 교유하며 치암 남경회와 매우 친밀하였다. 석천리에 석계서사를 세워 후학들을 양성하였는데 쭈고 이근호, 정헌, 이종상 리종상, 일성헌, 리효대 등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공은 경사와 레학 등에 뛰어나 사림에서는 대봉 이후 제1인자라고 하였고 쭈고 공께서는 우리 가문의 선생이라 일컬었다. 과거 부정을 고발한 세평시 20제와 유고 12책, 반계집 7권 3책 등이 있다. 15대 1. 반계 이양호 찬송글. 매헌의 오세손인 반계 양호는 대과에 5차례나 응시하였으나 당시 노론 정권기 과거제도의 폐단으로 등과하지 못하였다. 석계사 창건, 경사, 예학능통, 문학대두, 유고 12책, 반계집 7권 3책을 남겨조선 제1의 대문장가이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어버이에게 질환이 있으면 종기를 빨아내고 대변을 맛보며 3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모신 효자로 훌륭한 선조임을 칭송하는 시이다. 반계는 5대를 이어온 큰 명문이며 5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경사와 예학의 통달함은 그와 견줄 사람이 없으며 3년 동안 피눈물로 부모를 섬긴 정성. 부친의 병고에 대변을 맛보아 살피고 붉은 마음으로 어버이를 받들어 의리가 밝았도다. 절개와 의리로 몸가짐은 청렴하고 공경스러우며 높은 품격은 천고에 걸쳐 이름을 드날리네. 효도의 덕은 향기로이 대대로 전해지고 반계의 물은 수산과 더불어 푸르고 명절의 향기는 만고에 숭앙되리라 현명하고 어진 뜻과 업적이 100년 동안 빛나리라. 이 한시는 반계 양호의 효심과 학문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조선시대 효행록이나 문집에 실려 후세에 전해졌다고 전해집니다. 16. 12세성호는 1741년부터 1789년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경삼, 호는 구암이고 매헌 겸익의 오세손으로 의탄의 장자이다. 공께서는 학업에 정진하여 높은 학문을 쌓고 충절도 강하여 국가의 변란에 출정하여 공을 세웠으며 학파선조실기 초안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족형 반계 양호와 주고 근호공과 더불어 오문의 사모라고 칭찬하였다. 17. 12세 근호는 1760년부터 1834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성은, 호는 쭈고이고 매헌 겸익의 오세손이며 근제 의창의 차자로 석천리 본가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사종형 반계 양호에게 글을 배웠는데 두뇌가 명석하여 책을 한 번 읽으면 외우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며 10세에 능히 글을 지을 줄 알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육경과 백서에 통달하였고 29세가 되는 정조 12년 1788년 초시 복시에 장원하였고 30세에 사마시 진사과에 입격하고 31세가 되는 정조 14년 1790년 증광문과 병과에 급제하였다. 정조 15년 1791년 승문원 부정자를 시작으로 봉상시 참봉, 성균관 박사, 교서관 박사, 성균관 전적 등을 거쳐 45세의 병조정랑으로 승진하여 직무 수행 중 부하가 무인을 무모하게 천거한 일로 인하여 당상관과 의견 충돌로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울산 최초의 관민합작 교육기관인 삼일당을 세워 후진 양성에 힘쓰며 경학과 사학에 전념하였다. 1821년 석천정 일명 제천정을 세워 많은 문화생을 길러냈으며 쭈고집 5권 2책과 일기, 유목, 어사화 등이 전한다. 17대 1 주고공 이근호 찬송글. 주고공 이근호는 정조 13년 1789년 사마시 진사에 입격하고 정조 14년 1790년 증광시 대과급제하여 승문원 박사, 정종의 능치민 후릉령, 병조정랑을 역임하다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나라에서 사원 부지평에 나올 것을 4차례나 권유하였으나 과거 시험의 불공정과 사회 부조리 등에 대해 바로 잡기를 원하고 모두 거절하고 울산 동원 서편에 삼일당을 세우고 후진 양성에 진력하였을 강조한 시이다. 큰 의리와 바른 마음, 사람이 공경할 만하네.
문과 급제하여 이름이 빛나네. 3일 땅 아래서 후학을 가르치네. 몸을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니 뜻은 더욱 막네. 지평직을 4번 권유받았으나 임금의 은혜는 깊다네. 관직을 따르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려 했네. 세상의 부조리에 분개하고 권력을 거부했네. 독립된 고결한 절개는 백세에 향기로울 것이다. 후학들이 와서 스승의 뜻을 이어가리라. 시와 서, 예와 의는 지금도 남아있네. 동헌의 풍화함 속에 그의 이름이 길이 남으리라. 주고당 앞에서 덕은 영원히 맑으리. 이 시는 주고공 이근호의 공직 생활, 사회 정의에 대한 의지, 그리고 후진 양성에 대한 헌신을 기리는 내용이다. 18. 13세종일은 1794년부터 1871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만중, 호는 가은화이고 겸익의 6세손이며 장사랑 강호의 장자이다. 공께서는 어려서부터 학업에 정진하여 문장이 탁월하 유학자가 되었다. 벼슬은 장사랑을 지내시고 석계서원 고왕록과 가은유고 한 권을 남겼다. 공의 묘는 석천 남산 반랑계곡 중간산 등에 있다. 19. 14세 장차는 1808년부터 1886년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특지, 호는 은제, 근호의 손이고 종기의 장자로 석천리 근제고택에서 태어났다. 공께서는 대과에 급제한 할아버지 이근호와 경주의 이정기, 안동의 유치명의 문화에서 수학하여 철종 3년 1852년 사마시 생원과의 2등 17인에 입격하여 통사랑 의금부도사를 역임하였다. 철종 14년 1863 한진정 선생으로부터 학파 이선생 신도비문을 받아 1868년 회철된 석계서원 일부를 복원하고 1872년 경주 이만운 선생으로부터 학파 이선생 유허비문과 영의정 김병학 선생으로부터 학파실기의 서문을 받아 석계서원을 복원하는 등 일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관은 통사랑행 의금부도사이시고 학성가상 1책과 유고집 3권, 도자기 지석 4편 등이 전한다. 19대 1. 장찬의 공로와 가문의 영광. 매헌의 7세손 장찬은 사마시 생원과 2등 17인에 입격하여 통사랑 의금부도사를 지냈고 석계서원 복원과 학파실기의 서문을 받아 이를 개간하였고 학성가장 1책 및 유고집 2권 등 일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칭송한 시이다. 장찬의 공명은 대대로 이어지니 생원 2등으로 이름을 올렸네. 의금부 도사로서 영광을 누리며 서원을 다시 세워 선현들을 기리네. 학파실기의 서문은 그 깊이가 있고 문장을 개간하여 빛이 하늘에 닿았네. 한 권의 책이 조상의 업적을 전하며 후손들은 그 빛을 해와 달처럼 우러르네. 학문을 쌓고 덕을 쌓아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고 종족은 번창하여 만세토록 전해지리라. 그 공로는 빛나서 천리에 퍼지고 가문은 번영하며 영원히 향기를 남기네. 15세 규로는 1829년부터 1888년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경휘, 이고 호는 신호이다. 매헌 겸익의 8세손이고 은제 장찬의 차자로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근제고댁에서 태어났다. 고종 19년 1882년 50세의 10년시 생원과 2등 10인 입격하였다. 묘는 기장군 정관면 두절리 앞산 갑좌 상석이 있다. 20대 1. 규로공의 위협과 후손들의 존경. 매헌의 9세손인 신우 규로공은 고종 19년 1882년 50세의 10년시 생원과 2등 10인에 입격하여 문중 발전에 많은 일을 하여 존경받는 선조임을 칭송하는 시이다. 신우공의 명성은 천년을 빛내고 50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그 뜻이 꺾이지 않았네. 생원과에서 높은 등수로 영광을 드러내며 문덕과 풍모를 후손들이 이어가네. 식년시에서 명성이 하늘과 땅에 울려 퍼지고 규로공의 공로는 대대로 번성하리라. 가문이 흥하여 그 이름은 영원히 전해지고 그 업적은 찬란하여 천리에 빛나네. 후손들은 그를 밝은 별처럼 우러르며 충효를 가문에 전하여 덕이 깊으니 가문의 길은 번창하여 대대손손 전해지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 향기는 멀리 퍼지리라. 이 한시는 신우 규로공의 업적과 그의 충효, 가문 발전에 대한 공로를 기리며 후손들이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21.
1. 오세규룡은 1842년부터 1898년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응량이고 호는 로석, 겸익의 8세손이다. 은제 장찬의 셋째 아들로 석천리에서 태어났다. 공은 성격이 활달하고 지조가 청옥과 같았는데 학문에 정진하여 고종 16년 1879년 사마시 생원과에 인격한 후 서산 김흥락의 문화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특히 레문에 능통하였다. 로석 유집 일책과 많은 유목을 남겼다. 21대 1. 노석 규룡찬. 매헌의 8세손 규용은 1879년 사마시 생원과에 입격하여 진사로 레문에 능통하고 로석 유집 한 권을 남겼으며 울산 유림들과 후예들에게 존경받는 선조임을 칭송하는 시이다. 규룡은 매헌의 8세손으로 덕망 높은 이름을 이루고 사마시 생원과에 입격하여 계궁의 이름을 올렸도다. 예문에 능통하여 풍채와 기상이 고드며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고상한 기운이 어우러졌네. 남긴 시문은 천추에 전해지고 노석의 붉은 마음은 만대에 숭상되리라. 높은 절개와 청렴함은 향기로운 풀처럼 번지고 후학들이 스승을 존경하니 덕이가 깊었도다. 문운의 빛이 찬란하여 가문을 빛내고 규로의 혜택은 영원히 흐르고 퍼지리라. 충효와 도덕의 향기로운 이름은 남아있고 노석의 가문 소리는 만세에 숭앙되리라. 이 한시는 규룡공의 학문과 덕행 그리고 후손에게 남긴 귀중한 유산을 칭송하며 존경받는 선조의 위대한 삶을 노래한 시입니다. 22. 15세 규현은 1855년부터 1934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학여이고 호는 소헌이다. 매헌 겸익의 8세손 헌찬의 장자로 농소면 천곡리에서 출생하였다. 약관 때 경주 내남면 현동으로 이거하여 최세학 문화에서 수학하였으며 만년에는 두서면 보관리로 이거하여 후진 양성에 진력하여 제자가 162명에 이르고 경주 지역 선비들이 문 앞에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백발이 되도록 학문에 정진하여 높은 석학으로 예절에 밝았다고 한다. 옥산 서원장을 비롯한 경주 지역원, 단장을 두루 역임하였다. 제자들이 1934년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활천정을 세워 추모하였고 유고로 소헌집 3권이 전한다. 23. 15세 규리는 1856년부터 1936년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헌길이고 호는 서감이다. 매헌 겸익의 8세손 강찬의 차자로 석천리 112번지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시문에 능통하여 광무 5년 1901년부터 내부주사를 역임하였으나 1910년 경술국치가 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1919년 9년 3월 파리강화 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하여 심산 김창숙 등 영남 유림 137명이 연서한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 사건에 서명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26년 4월 독립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대구 형무소에서 9개월간 복역하였다. 파리장서는 일제가 자행한 명성황 후 시해와 조선 주권의 찬탈 과정을 폭로하면서 조선 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은 추록 후 감시를 피해 1924년 주남리 천번지로 이거하여 독립운동을 모색하던 중 1926년 1월 대구에서 김창숙 밀명으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1926년 4월 피체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9월형을 선고받고 대구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는데 이것이 제2차 유림단 사건이다. 공께서는 1937년 10월 2일 양산군 웅상면 주남리 자택에서 타계하였는데 향년 82세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3대 1 서감 규린 찬송글. 서감 규린은 겸익의 9세손이고 시문에 능통하여 내부주사를 역임하였으나 독립운동으로 파리장서 사건에 연서하고 독립운동 자금 활동 모금, 유림단의 일원으로 활약하다 경술국치로 낙향하여 많은 독립운동을 하신 선조로 후손들에게 칭송을 받음을 표현한 시이다. 서감은 겸익의 9세손으로 기계와 절개가 높았으며 시문에 뛰어난 붓구드로 세상의 명성을 떨쳤도다. 파리장서에 연서하여 충의가 드러나고 독립자금을 모으며 뜻과 기상이 호연하였네. 의단을 결성하여 가문의 사업을 빛내고 지사의 어진 기품은 만대에 높으리라. 나라의 치욕에 분개하여 사냐에 돌아가고 붉은 마음과 의로운 열기는 해와 별처럼 빛나네.
시문의 맑은 향기는 천고에 전해지고 서감의 영렬한 행적은 영원히 전해지리라. 충이와 고결한 절개는 문중을 빛내고 열사의 향기로운 이름은 만세에 존경받으리라. 이 한시는 서감 규린공의 독립운동과 충이로운 삶을 기리며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위대한 선조임을 노래한 시입니다. 24. 16 세석진은 1870년부터 1924년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진옥, 호는 국헌, 신우 규로의 차자로 웅촌면 석천리에서 태어났다. 고종 31년 1894년 25세의 마지막 과거인 전시병과 30인에 급제하고 통사랑 승문원 부정자로 있었으나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초야에 묻혀 낚시를 즐기며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 일본이 국권 침탈 후 경상도 관찰사직을 주겠다는 제의가 있었으나 거절하였다고 한다. 유품으로 교지와 어사화, 신변보 호용 칼, 가죽신, 하마석 등 유목 일부가 전한다. 보도 진천 김이 천년고철이라는 지천년 예치해를 밝히는 천금의 보배로운 칼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의 삼형제는 석천리에서 각기 1000석 이상의 살림을 가지고 사셨는데 공은 석천리 395번지 일원의 40여 칸의 미음자 집에 거처하였다. 1943년 식모의 실수로 불이 나서 많은 서책과 유목들이 불타서 사라지고 불이 보름간 지속되었다고 한다. 24대 1. 국헌석진 찬송글. 국헌석진은 매헌의 구세손으로 1894년 25세에 조선 마지막 과거시험에서 전시병과 30인에 급제하고 통사랑 승문원 부정자였으나 일본 내정 간섭으로 낙향한 후 경상도 관찰사직을 천거하였으나 사양하고 후진 양성 및 문중사에 많은 일을 하였으며 유품, 교지, 어사화, 신변보 호용칼, 가죽신, 하마비인 노두돌과 유목 등이 전해오고 있어서 훌륭한 선조임을 칭송하는 시이다. 국헌은 매헌의 구세손으로 문운이 번성하였고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의 선비로 고향을 빛냈도다. 통사랑 벼슬에 올라 충이가 갖추어졌고 벼슬을 사양하고 은거하니 절개가 향기롭네. 관찰사직을 3번 천거받았으나 사양한 뜻 농사와 학문으로 가풍을 전하여 덕이가 드러났네. 남긴 유품은 천추의 보물이 되고 충절 높은 이름은 만세에 빛나리라. 후학을 가르침에 은혜와 의리가 두텁고 문중의 일을 돌보며 조상의 기풍이 향기롭네. 국헌의 기절은 향기로운 이름으로 남고 충이로운 영명은 만세토록 길이 빛나리라. 이 한시는 국헌 석진공의 학문과 충절, 문중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기리며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위대한 선조임을 노래한 한시입니다. 25. 16 세석강은 1879년부터 1955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건부, 호는 소석, 석천리 112번지 독립운동가 규린의 장자로 태어나 백부 규홍의 양자로 입적하였다. 어려서부터 가훈에 따라 면학하여 문장과 시사의 이름이 높았으며 1925년 심산 김창숙 등 유림이 독립운동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할 때 함께 참여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방면되었다. 26. 17세제락은 1886년부터 1960까지 사셨다. 공의 자는 선칠이고 호는 강석이다. 석륜의 외아들로 석천리 근제고택의 주손으로 태어났다. 한학을 수학하다. 룡이 1년 1908년 경상남도 주사로 재직 중 1910년 경술국치로 한일합방 후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내려와 있다. 1919년 3. 일운동이 일어나자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독립선언서를 입수해서 문중에 널리 알리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동년 4월 8일 남창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25년 8월 사돈인 김창숙 선생이 내몽고 지방에 독립군 기지 건설 자금으로 소유 전답을 매각하여 1926년부터 1,000원의 군자금을 내어놓았다. 당시 1,000원은 논 열마지기를 살 수 있는 큰 액수였다. 모금 활동 중 피체되어 1927년 3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언도받고 추록하여 조국광복이 되기까지 은둔 치과하면서 항일 의지를 키워나갔다. 1960년 75세의 조란이 정부는 1980년 대통령 표창을 했고 1990년 이후 훈격을 다시 조정하여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2017년 6월 14일 화장한 후
대전 국립현충원 애국지 사묘역 부부합장으로 안장했다. 저서로는 골동록 2책과 학성세언 1책, 일기 1책 등이 전한다. 27. 17세 쾌경은 1899년부터 1960까지 사셨다. 공의 보명은 일락이고 자는 봉중이더. 매헌 겸익의 10세손, 서구의 장자로 석천리에서 태어났다. 공은 4월 8일 남창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4월 7일 이용락의 집에서 흑막을 치고 밤을 새워가며 태극기를 제작하여 4월 8일 오후 내시경장터에 집결하여 태극기를 상인들에게 배포한 뒤 선두에 서서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공은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현장에서 일경에 피체되어 1919년 4월 24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해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어 다시 공소하였으나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6월형이 확정되어 대구형 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95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자에는 동필, 동목, 동업, 동우, 동인이 있다. 28. 17세 후락은 1924년부터 2009년까지 사셨다. 이명은 서봉이고 자는 덕서, 호는 우석이다. 매헌 겸익의 10세손, 리석승의 아들로 석천리에서 출생하여 1945년 군사영어학교 1기로 입교하여 1948년 육군본부 정보국 차장에서 육군정보부장 병창감 등 요직을 거쳤다. 1957년 주미대사관, 1961년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연구실장에서 예편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공보실장을 역임하였다. 1963년 제3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과 1970년 제6대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79년 제10대 국회의원을 하였다. 1973년 우석고등학교 설립하는 등 울산 교육에도 헌신하여 울산 사회에 끼친 그의 영향력이 아주 크게 끼쳤다. 울산은 해방 후 많은 정치인들을 배출했지만 우석만큼 울산을 사랑한 사람도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아직도 가장 많은 얘기가 남아있는 정치인이 우석이다. 우석은 2009년 10월 31일 향년 85세로 서거했다.